자, 8번째 노트입니다. 8번째 노트에서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는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이 있었죠. 분할 정복.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분할 정복 말고. 그게 단가?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확률적인 어떤 거를 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테크닉을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탐욕적 알고리즘은 그리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 선택을 반복적으로 해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어떤 선택 기준으로 그 순간에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화가 맞는지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설계는 하긴 쉬울 수 있는데 그 설계한 결과가 정확한 알고리즘이라는 건 또 별개가 되겠죠. 그래서 설계하기는 나름대로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항상 올바른 그 정확한 알고리즘을 주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탐욕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달리 증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설계한 이 알고리즘이 맞다, 정확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좀 크게는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거스름돈 문제, 캐시 문제, 스케줄링 문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다음 노트도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이제 다음에는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탐욕적인 방법을 풀 건데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그래프 요 전 챕터에서 다익스라 알고리즘이 탐욕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물어보면 늘 말하는 게 이제 다익스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캐시와 스케줄링 문제는 컴퓨터 공학에서 필요한 운영체제나 이런 컴퓨터 구조에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제 순간순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을 모아서 이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만든 답이 최적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늘 어떤 경우든지 항상 최적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증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 설계 기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설계하는 것 자체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명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매번 선택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는 쉽다. 분할 정복은 이제 재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탑다운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이제 그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할 정복은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명은 보통 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째는 귀납법, 둘째는 이제 모순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겠고요. 요 챕터에 살펴보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이제 그 강의 슬라이드는 증명하고 있고 교재를 보면은 나머지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재에는 증명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은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이제 나머지 중에
뭔가 줄어들 때고, 그럼 또 거기서 또 최선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선택을 한 다음에는 뭐 선택된 게 답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답에 넣어도 되면 답에 넣고, 그러면 이제 답이 해결됐으면 거기서 끝내고, 아니면 그 다음에 선택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엑스와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을 다 넣을 때까지 이제 선택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세 가지 그 요소들 갖고 있는데, 요 선택 작업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그 설계할 때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이제 증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그럼 첫 번째로 거스름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름돈 문제는 이제 액면가 종목들이 있어요. 동전만 있다고 치고 뭐 지폐가 있어 상관없는데 액면가들이 있고, 어떤 이제 거스름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 거스름을 최소의 동전 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리트 코드에 이제 요 문제가 있는데, 저 리트 코드에 있는 저 문제는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탐욕적으로 해결하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액면가가 가장 큰 동전을 이용해 가지고 거스름을 차례차례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거스름이 있을 때 그 거스름 액보다 크지 않지만 가장 큰 액면가를 동전을 선택해서 그걸 이용해서 거스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거스름돈 문제에 대한 탐욕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15일, 그러니까 액면가들이 10자리가 있고 5자리가 있고 1자리가 있는데 21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선택하냐면, 21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액면가는 10이니까 10을 쓰고, 그 다음에 또 11이 남겠죠. 그럼 11을 넘지 않는 가장 큰 거는 또 10이니까 또 10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을 쓸 수 없고 5를 쓸 수 없고 2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개의 동전 갖고 이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스름돈을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한 건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동전만 가지고 이제 이 거스름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은 이런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액면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20원짜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0원짜리. 그러면 210원에 대한 거스름을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해결하면은 100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20원을 먼저 쓰게 돼요. 탐욕적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게 90원이 되니까 100원을 못 쓰고 50원짜리를 쓰게 돼 있고 10원짜리를 4개 쓰게 돼요. 그럼 총 6개를 쓰게 되는데 저게 최적이 아닌 거죠. 210은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하나를 주면 돼요. 근데 왜 그러면 120원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동전들만 가지고 되냐 하면은, 우리들의 동전은 액면가가 적은 게 그거보다 큰 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면 50원이 100원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먼저 쓰고 뭐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명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액면가가 주어졌을 때 작은 액면가로 바로 전 다음에 또 큰 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면은 탐욕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여러분 120원짜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저런 120원짜리든 저런 애들이 있으면 탐욕적인 방법으로 못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복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램처럼 메모이제이션 하거나 태블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 322 문제는
아마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나면 한번 동적 프로그래밍 가지고 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만약 그 거스름돈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적은 바로 그 액면가가 바로 적은 액면가가 그보다 큰 액면가를 나눌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그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캐시는 이제 느린 메모리, 빠른 메모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를 해가지고 이 느린 것과 빠른 거를 사이에 완충 작업을 좀 해줘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PC 같은 데 보면 이제 메인 메모리와 CPU 레지스터 사이에 CPU 캐시가 있어요. CPU 안에 CPU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캐시가 있습니다. 디스크 캐시 같은 경우에도 요즘 SSD를 쓰면 거기에도 캐시가 있나? 근데 요즘은 이거 많이 안 쓰죠. 디스크. 이제 디스크를 쓸 때는 여기에 보면 이제 캐시가 있고요. 이 캐시가 큰 게 속도에 또 유리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7200 RPM이 있는데 이 RPM이 또 높을수록 좋죠. 이게 이제 디스크가 돌아가는 속도니까 그게 빠르게 돌아갈수록 더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 64라는 그 캐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가 디스크 작업을 이제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로컬리티 측면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안 했는데 제가 PC 쓸 때만 해도 이렇게 파일들이 막 지우고 다시 저장하고 하다 보면은 한 파일이 연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조각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져요. 파일 접근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방학 때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해가지고 싹 새로 깔죠. 그럼 새로 파일들을 저장하면은 이제 파일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그 한 파일이 막 여기저기 조각나서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요즘은 뭐 SSD 이런 디스크를 안 쓰니까 좀 그런 건 없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캐시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캐시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요 디스크나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요 디스크에서 디스크 캐시로는 이제 어떤 단위가 있어요. 페이지 단위. 그 단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배열을 쓰면은 캐싱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하더라도 이제 그 배열이 포함된 메모리 이만큼을 이제 페이지 단위로 옮겨오니까 다음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요소를 접근할 때 다시 또 메모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하려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캐시에 있겠죠.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속적인 공간에 있는 배열을 쓰는 게 이제 링크 리스트나 뭐 트리처럼 각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쓰는 자료 구조보다는 더 빠른 성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옮겨오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접근하려니까 그 캐시에는 없어. 그러면 또다시 메모리에 가서 그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를 이제 캐시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럼 캐시로 옮겨올 때 기존에는 이제 캐시에 데이터들이 꽉 차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에 덮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덮었을 때 어떤 페이지를 덮어 쓰는 게 더 효과적인가? 어떤 페이지에 덮어 쓰는 그게 바로 캐시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캐시 교체 알고리즘.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페이지 부재가 났을 때 이제 갖고 와서 어떤 페이지에 덮어 쓰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캐시 교체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LRU예요. Recently Used예요. 얘도 탐욕적인 방법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늘 선택을 합니다. 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순서대로 캐시 그 데이터들을 요구한 거예요. A, B, C, D, E, F, A, B.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요구했다기보다는 그 A 페이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캐시에 있는 슬롯수는 4개라는 거, 슬롯수가 4개라는 건 총 몇 개의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4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A, B, C, D를 캐시에 이제 갖고 왔을 거예요. A 필요했고, B 필요했고, C 필요했고, D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E는 캐시에 없으니까 그 E 페이지를 캐시로 옮겨와야 되겠고, 옮겨오려면 기존에 저장됐던 A, B, C, D 중에 하나랑 덮었어야 되는데, LRU는 가장 오래전에 사용했던 페이지에다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덮었어요? A가 제일 먼저 쓴 거죠. A, B, C, D 순으로 썼으니까 가장 오래전에 썼던 페이지는 A예요. 그럼 A에다가 E를 저장하게 되겠고, 그 다음 F는 B에 저장하게 돼요. 근데 다시 또 A, B를 하니까 또다시 없어서 또 그 나머지 C, D를 A, B로 또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페이지 부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 얘도 탐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을 교체를 합니다. 가장 미래에 필요할 거를 교체를 해요. 근데 실제 얘가 가장 베스트한 알고리즘인데 얘는 실제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어? 미래에 뭘 필요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알고리즘이냐? 그렇진 않고 이제 보통 성능 벤치마킹을 할 때 얘랑 비교해서 얼마나 가깝냐 뭐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했을 때 이제 가장 옵티멀이라 알고 있는 furthest in future는 이만큼의 페이지 부재가 나는데 내가 제안한 건 비슷하다.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느리지만 많이 일어나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캐시에 A, B, C, D, E, F가 6개의 슬롯이 있는데 얘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가장 뒤에 요구하는 게 F잖아요. F면은 이 G를 뭐랑 교체하냐면 이제 F랑 교체를 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고 A, B, C, D, E, F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아까 거 보면은 B가 제일 늦게 요청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B는 여기 보면 앞에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봤을 때 앞에 이미 요청했으면 그 뒤에 나오더라도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중에는 가장 늦게 요청하는 건 D가 됩니다. 그래서 D랑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맨 뒤에 나중에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미래 요청 중에 이제 앞에 이미 요청이 된 거 있으면 그게 요 F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D랑 교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도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 알고리즘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스케줄링은 이제 CPU 스케줄링 이런 개념 이제 우리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죠. 이제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세서를 그 실행해야 돼. 어떤 실행을 누구부터 먼저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
근데 이 스케줄링은 꼭 컴퓨터 분야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복사집에 가는데 1000장을 들고 온 사람이 있고 1장을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해주면 돼? 1장 들고 온 사람 먼저 해야지. 1000장이 먼저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걔를 먼저 해주면 1장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1000장 한 사람 1장을 미리 해준다고 해서 자기 시간에 큰 차이는 안 나타나는 거죠. 스케줄링은 뭐 이제 실생활에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회의해야 될 사람들은 많아. 그럼 어떤 순서들대로 해야 되겠죠. 뭐 우선순위 갖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자원이 한 개예요. 자원이 한 개인데 이제 해야 될 건 많은 경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CPU가 하나, 실행해야 할 작업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대로 해야지만 총 완료 시간을 가장 최소화할 것인가. 예, 이런 거죠. 아까 복사집처럼 똑같은 거예요. 복사기기는 하나인데 이제 복사해야 될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1장, 어떤 사람은 3장, 어떤 사람은 1000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의실이 하나 있고 여러 개 회의를 진행할 때 그런데 예를 들면은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스케줄링 하기는 그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n개를 작업이 있으면 스케줄링 해야 될 가능한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 됩니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빼고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니까 n 팩토리얼이고 팩토리얼 되면 이제 그거는 너무 큰 거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스케줄링 관련해서 3개의 문제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하나, 3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시스템 내부 총 시간 최소화. 그러니까 그 작업들이 있는데 작업의 어떤 우선순위는 없어요. 근데 각 작업에서 종료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애를 먼저 하는 게 전체 시간을 최소화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복사집 예에서도 생각해봤지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애들을 먼저 하면 되겠어요? 작업 시간이 작은 애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간단한 게 이제 각 작업의 도착 시간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다 있는 상태예요. 이제 뒤에 나중에 또 누가 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선 모든 작업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안 오는데 스케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작업들이 n개가 있으면 n개는 다 어느 거든지 먼저 실행할 수 있게 준비는 다 된 상태고 대기하는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작업이 있어요. 첫 번째 작업은 종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분,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1분. 두 번째는 2분. 세 번째는 3분이에요. 그러면 J1, J2, J3 순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 시간은 10분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오자마자 이제 기다리는 시간 없는데 1이니까 1분의 개는 끝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1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간 거니까 얘가 끝나는 시간은 이제 3분이 걸린 거고요. 세 번째 작업은 이제 첫 번째 2개가 끝나야 얘까지 해야지 걸리니까 총 6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빠른 시간부터 쭉 하게 되면은 전체 시간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가장 시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하나 가장 짧은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짧은 거 처리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n개를 시간 순으로 그 소요되는 작업 시간 순으로 이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실행하게 되면 최적의 완료 시간으로 전체를 완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항상 최적회를 주냐는 거는 이제 모순에 의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모순에 의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러면 얘가 최적회가 아니다라고 하면 얘 말고 다른 애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가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최적회는 이제 정렬이 안 된 상태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정렬이 안 된 상태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건 정렬인 거니까. 모순에서 그 정렬이 안 된 상태로 뭔가 실행을 했는데 걔가 더 빨리 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시간은 더 많은 소요되는 애가 앞에서 했는데 더 빨리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전체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니까 오름차순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늘 보통 모순에 의해서 증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기준을 갖고 정렬해서 문제를 처리했는데 얘가 맞다라는 거 보면 얘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런데 얘는 모순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선택한 기준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케줄링 문제는 요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각 작업의 완료 시간, 소요되는 시간을만 주어졌었고, 소요되는 시간만 주어졌을 때는 소요되는 시간이 작은 것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해주면은 가장 최적인데, 여기는 이제 각 작업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도 있고 작업 시간도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스케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결정은 뭐냐면은 요 값이 최소화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WI와 CI를 곱했는 것들의 모든 합이 최소화되는 거. 얘가 최소화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건 가급적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다고 무조건 먼저 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래도 하는데 총 내부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먼저 해주는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가중치가 모두 같으면 첫 번째 문제가 똑같아요. 그냥 시간이 짧은 것만 먼저 해주면 되는 거죠. 작업 시간이 모두 같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하면은 이제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 높은 거 먼저 해주는 건데 얘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아니야. 우선순위가 높으면 먼저 해주는 거면 프라이어티 큐 하나 만들어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니까 별로 문제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미리 먼저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선택하는 기준들. 근데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시간이 줄어야 되겠고 이 합한 게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먼저 끝나야 돼요.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그래서 해보면 어떤 이제 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기준을 우리는 뭘 세우고 싶으냐면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어떤 선택 기준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의 고민으로 이런 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WI-LI 하는 거. 이 값은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작업 시간이 높을수록 커져요. 그럼 얘의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게 하는 게 둘 다 되나? 아니면 어떤 게 되나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제 이런 형태대로 뭔가 선택할 기준들을 고민해 보고 내가 만든 이 선택 기준이 맞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살펴볼 때 어떻게 뭐부터 먼저 해볼 수 있냐면 간단한 예제를 갖고 내 선택 기준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작업들을 갖고 몇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3, 5, 1, 2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 5라는 건 그 우선순위가 3이고 작업 시간은 5예요. 얘는 우선순위는 1이고 작업 시간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했더니 마이너스 2, wi 마이너스 li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이제 먼저 처리하게 되면 23이 나오는 거예요. 23이 나오게 되겠고, 요 기준대로 해서 요 기준을 이용해서 구해보니까 5분의 3이 2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C1부터 해봤더니 2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면은 방법 2가 더 효과적인 게 나오죠. 그럼 방법 2가 방법 3보다 어떤 예제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방법 1은 절대 정확한 알고리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알고리즘인지 아닌지는 발레만 하나 찾아내면 돼요. 증명하는 거는 모든 경우에 다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지만 이게 내가 어떤 만든 게 잘못됐다는 건 뭐만 알면 돼? 하나의 발레만 찾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약 했는데 두 가지가 답이 똑같아. 그러면 둘 다 되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더 커. 뭐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가 되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값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증명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중복된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더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요 값들이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선택 기준의 값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증명이 되면 같을 때는 어떻게 되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은 증명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때는 항상 모두 다 다르다. 선택 문제 할 때도 주로 우리가 중복된 요소들이 실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선택 문제에서 모든 애들이 다 다르다고 놓고 이제 그 분석하고 그럽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제 저 기준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 기준을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값이 가장 큰 애부터 차례대로 정렬해서 그 큰 애부터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스케줄링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게 다 같은 게 없는 경우죠. 같은 게 없고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서 스케줄링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애가 우리가 만든 증명하려는 요 시그마가 될 거고요. 실제 그런데 이 시그마가 최적해가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 아니라 그러면 시그마 스타라는 애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시그마 스타는 요 정렬되는 애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얘가 큰 애인데 큰 애를 그 점수가 큰 애를 우리가 만든 선택 기준이 큰 애를
먼저 하지 않고 늦게 한 거죠. 늦게 한 애가 여기 있는 경우예요. 요런 애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그 애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똑같은 예죠. 요 애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수가 줄어드냐 늘어나냐. 줄어들면은 이제 얘가 옵티말이라는 거가 모순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맞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스케줄링 한 게 더 빠르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 I와 J의 위치를 원래 순서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I 값이 이제 I가 J보다 I가 더 큰데 색인이구나. 색인인데 그러니까 색인이 더 큰데 먼저 실행된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네 번째가 먼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I가 먼저 실행됐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그럼 I는 어떻게 되냐 하면 I는 원래 여기서 실행이 됐었는데 여기로 갔으니까 LJ만큼 더 뒤에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기다렸어야 되잖아. 얘가 실행되려면. 그래서 이 바뀐 데서에는 요만큼이 실행이 돼야 되겠고, 제 입장에서는 요거만큼 한 다음에 얘를 실행했었는데, 이제 앞에 왔으니까 원래 거에서 LJ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애를 새로 계산해 보면 요 값이 됩니다. 기존 요 원래 거에서 요만큼을 추가하고 요만큼을 빼준 그런 값이 돼요. 그런 전체적인 값이.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J가 더 크니까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요 값은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면 이 시그마 U는 얘보다는 더 작은 애가 되죠. 작은 애가 되는 건 얘가 이 시그마 스타가 최적해라는 거에 뭐가 돼? 모순이 돼요. 모순이 돼서 이제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요게 큰 애들을 먼저 하는 게 우수한 애다. 근데 저렇게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이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요 순서대로 했는데 요 순서대로 했다는 거죠. 시그마 스타가. 그럼 이렇게 바꿨더니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세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6, 3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럼 얘를 바꾸면은 이제 식들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이 사이에 이제 7, 8 뭐 더 있고 2, 1, 2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위치에서 한 거니까 논외로 하고 여기를 보면은 5, 4, 4, 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붙어 있는 애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애가 IJ가 이제 어떤 애들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사이에 우리가 앞서 그 원래 가정했던 인접해서 서로 원래는 먼저 해야 되는 애를 뒤에 한 애가 그 안에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인 간에 바꾸더라도 또 스케줄의 그 최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지.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아까 가정할 때 얘네들이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그럼 제가 아닌 다른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인접해 있지만 순서대로 안 돼 있는 애. 그럼 걔네 둘을 바꾸면 또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정렬이 안 돼 있는 애들 중에 이제 떨어져 있는 애 말고도 그 애 말고도 인접한 애가 있으니까 항상 인접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뒤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그 애가 있는 거고, 그 두 애만 바꾸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운되니까 이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어떻게 해야 제가 최소화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해보고 요거를 도출해냈으면 요게 되게끔 요런 애들을 먼저 하게끔 기준에 되는 식을 찾아야 될 거고, 요 식을 찾으면은 이 식이 맞는지 증명을 하면 돼요. 근데 증명을 하고 나면 이거를 구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만 하면 돼? 소팅만 할 줄 알면 돼요. 왜냐하면 그 선택 기준으로 정렬을 해놓고 이제 그 하나씩 처리하면 되니까, 이제 문제는 그 선택 기준을 어떤 식으로 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식이 맞는 식인가, 정확한 건가, 이제 그런 거고, 이게 맞는지 보려면 방금 봤던 뭔가의 그 증명 기술, 저 증명 기술은 모순에 의한 증명인 거죠. 주로 이렇게 모순에 의한 걸로 증명을 해보시면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보고 오늘은 일찍 끝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살펴보는 스케줄링 문제인데, 요 스케줄링 문제는 마감 시간이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요게 마감 시간이에요. 그래서 D2는 1, D3는 2, D4는 1, D1은 2예요. 그러면 이 전에 그 작업을 완료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이 작업을 실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까지는 4개의 작업이 주어지면 4개의 작업을 어떤 순서든지 다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애들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 제한적인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애가 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감 시간이 있고, 그 마감 시간에 완료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 중에 이제 6개만 실제 가능한 거지. 모든 조합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합 중에 6개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봤더니 답이 뭐야? 70이에요. 그럼 이 답을 보면 이 우선순위 중에 어떤 애는 이 답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애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는 들어가 있어요. 40은 들어가 있어요. 40, 25, 35, 30이니까 40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그 이득이 높은 건 35잖아요. 근데 35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은 무조건 답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건 꼭 답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애가 들어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이 기준대로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거는 아무것도 지금 그 할당을 안 한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할당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우선순위 그 높은, 가중치가 높은, 이득이 높은 애를 스케줄링 할 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근데 스케줄링 할 수 없으면 걔를 버리고 그 다음 애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포함해요. 그 다음에를 또 보고 안 되면 버리고 그 다음에를 보는 형태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이제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타당한 순서, 타당한 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타당한 순서는 요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스케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4, 1. 그러면 네 번째는 첫 번째 시간에 네 번째 작업을 실행시키고 두 번째 시간에는 D1을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214는 타당한 순서가 아니에요. 214는. 왜냐하면 얘를 첫 번째 시간에 D4가 아니라 얘를 먼저 하면 1시간에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2시간에 해야 되는데 얘는 마감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 스케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 1은 타당한 순서이지만 1, 4는 타당한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타당한 순서가 있고요. 타당한 집합은 타당한 순서로 스케줄링 가능한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1사라는 집합은 타당한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순서는 있는 거예요. 순서는 있는데 2, 4는 아예 어떤 순서로 해도 안 돼. 둘 다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2, 4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마감 시간이 1이에요. 그럼 둘 다 마감 시간이 1이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2, 4는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작업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 증명은 우리가 사용하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주는 그런 증명인데 작업집합 S가 타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수로 스케줄링 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돼.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이 집합은 타당한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사는 마감 시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2사도 되고 4,2도 되죠. 둘 다 스케줄링 할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1사 보세요. 작업 1과 4. 그러면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면은 4, 1이죠. 그럼 이 순서대로 우리가 처리하면은 얘는 마감 시간이 2고 얘는 1이니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오름차수 스케줄링 하면은 스케줄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팅만 하면 된다는 거지. 소팅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여기서 이제 저 기준대로 하면은 D4가 1, 40이고 그 다음에 높은 애가 T2죠. 얘는 1, 35고 그 다음에 높은 애가 D1, 2, 30, D3가 2, 25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이득이 높은 애들 순으로 이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냐면 요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을 해서 그 순서대로 해봤더니 돼. 그럼 되는 거야. 다른 조합으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정렬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럼 얘 버리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미 들어있는 애고
얘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정렬을 해. 정렬을 해서 해봤더니 돼. 그럼 얘는 오케이야. 그 다음에 얘는 또 넣고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가 타당 집합이면 타당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이고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타당한 순서인데 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안 됐는데도 타당할 수가 있죠. 오름차순 정렬이 안 됐는데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요 두 개를 바꿔도 여전히 타당해요. 이게 타당하면 이것도 타당한 거예요. 왜?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다고 한 거예요. 마감 시간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했는데, 해서 하는 건데, 이 집합은 타당한 순서인데 그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얘가 더 마감 시간이 느린데 먼저 했고, 얘는 마감 시간이 더 빠른데 늦게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꿔도 순서는 여전히 타당해요. Y는 X보다 마감 시간이 작으니까 요 위치에 가도 당연히 Y는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Y보다 마감 시간이 크므로 요 위치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어떤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마감 시간 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고요. 마감 시간으로 얘가 타당한 마감 시간으로 정렬된 것도 타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렬을 해서 살펴보기만 하면 돼요. 살펴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잡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얘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요? 얘 순서대로 정렬해보고 넣었을 때 겹치는 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3을 넣었더니 안 돼. 그럼 4를 넣었더니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짜봐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정렬한 다음에 무조건 첫 번째는 들어가고 두 번째 애들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그 스케줄에 집어넣는데 요게 문제잖아요. 요게. K is feasible. 이면 이제 S로 그 계속 늘려나가는 건데 이 K가 feasible 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펴볼까? 핵심은 뭐예요? 정렬하는 거예요. 마감 시간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구현해 보면 그거를 정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버켓 정렬 비슷한 걸 활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이게 올라갈 텐데 그때 해보실 때는 뭘 쓰시면 돼요? 버켓 정렬 비슷한 걸 이용하시면 이제 nlog m 비용으로 정렬하지 않고도 이게 타당한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n제곱 알고리즘이긴 한데 더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생각하시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되게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넣어가면서 넣어도 되나 안 넣어도 되나 넣어도 되면 넣고 그런 방법으로 쭉 진행을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